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생활과 안전,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PO에 맞는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TPO는 어떤 뜻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TPO는 때, 장소, 상황에 대한 영어 약자를 의미합니다. TPO에 맞는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TPO에 맞는 옷차림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게 되면 자신의 품위도 살리고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는 교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에 갈 때 입는 옷차림이고요. 적당한 여유분이 있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학생답고 단정한 옷차림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세탁을 고려하여 품이 넉넉하고 흡수성, 내구성이 좋고 구김에 강한 옷감으로 만든 교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성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고요. 내구성은 튼튼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옷차림은 언제 할까요? 그렇죠? 일상적인 일상복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출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단정하며 외출 목적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신분에 맞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차림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옷차림은 언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 있을 때일까요? 집에 있을 때겠죠. 이런 옷차림은 입고 벗기 편한 형태로 여유분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세탁과 손질이 간편하며 내구성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자주 세탁과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튼튼해야겠죠? 이거는 뭐 하고 있는 옷차림일까요? 운동을 하고 있는 옷차림이죠. 그렇죠. 이 옷차림은 신축성이 있고 여유분이 있어야 합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세탁에 강하고 질기고 가벼운 옷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성은 몸의 움직임에 맞게 잘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옷차림은 당연히 뭐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이 옷차림은 잠을 잘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잠잘 때 어떤 옷 입으세요? 그렇죠. 폼이 넉넉하고 움직임이 편안하며 단순한 디자인 좋습니다. 신체 분비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면직물의 옷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래서 남녀가 정장을 입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갈 때 의복은요, 신랑과 신부는 격식을 갖춘 옷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하객은 밝은 분위기의 정장 차림을 하며 여성의 경우 흰색 옷차림은 피하고 학생의 교복은 정장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옷일까요? 뭐 실험실 같겠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장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작업 환경 속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성능을 가진 옷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옷일까요? 그렇죠. 두 분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장례식 갈 때 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문을 가는 사람은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여 고인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 갈 때 너무 화려한 장식을 하고 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TPO에 맞는 옷차림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TPO에 맞는 옷차림 패션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별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상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용을 토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에 소품을 준비하여 패션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기에 앞서 어떤 상황을 결정할지 한번 모든 별로 토의해 주시고 옷차림 방안 토의 내용, 그 다음에 그림과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작성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 분담 내용도 어떤 사람은 이제 옷을 입는 사람,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을 하고 필요한 의복과 소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패션쇼는 준비물을 점검한 후에 모델에게 의복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진행 순서를 정하고 교실 한가운데에 런웨이를 마련할 거예요.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모듬의 모델들이 순서대로 런웨이를 걸을 거예요. 모듬의 코디네이터 한 명이
계획서를 토대로 옷차림의 의도를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보지만 마시고 옷차림은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의 글을 토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면 패션쇼를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옷차림 사진을 촬영하여서 TPO에 맞는 옷차림 패션쇼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걸 잊지 않으셔야겠죠? 오늘은 선생님이 패션쇼와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고 패션쇼를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피날레를 걷는 그런 과정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걷고 있는 모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패션쇼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